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2023년 6월 모의고사 31번부터 해설 수업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물론 뒤에서 한두 개 정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최대한 말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의 주제는 어디였어요? 여기 있네. 규제로 인해 발전하는 산업. 얘들아, 주제부터가 약간 역설적이지 않나요? 산업이라는 거는 규제가 있으면은 오히려 발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말 자체도 역설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좀 특이하긴 해요. 한번 가봅시다. In the course, 이러한 과정에서 보자면 그 사람의 연구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뭐와 관련된 연구래요? 비즈니스 스트레이티지래요. 기업의 어떤 전략과 관련된 연구고 요 친구인데? 환경. 기업의 전략과 민수야.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산업이라는 게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봐, 은빈아. 기업이 더 많이 만들어낼수록 환경은 더 파괴되지 않을까? 이러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포터라는 사람은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렸어요? peculiar, 특이한, 기한 어떤 유형을 알아냈습니다. 얘들아, 쌤이 아까 그랬죠. 좀 역설적이네요 라고 했잖아요. 아주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죠. 그게 뭐냐면 뒤에요. 가은아, 특이한 패턴이 뭐냐면 기업이 뭐 하는 것처럼 보였는 줄 알아요? be profiting. 원래 프로핏이라는 게 가은아 수익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수익이 나다. 그러면 profiting이라고 말하면 기업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대요. 어디에서요? 특이하지. 규제 속에서 혹은 제한 속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하다는 거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민수야. 기업의 제한이 가해집니까? 어떤 제품을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만드나요? 아니면은 뭐 생산을 조금 더 줄이도록 하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오히려 기업의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증가한 것처럼 보였대요. 이게 조금 특이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은빈아 느낌을 잡으라는 거야. 그러게 기업의 규제가 가해지면 많은 물건을 못 만들 텐데 근데 어떻게 수익성이 나지? He also discovered that the stricter regulations were prompting more innovation than weaker ones. 그 연구자는 또한 이거를 알아냈는데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더 엄격한 규제들이 특이하네. 촉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더 엄격한 규제들이 무엇을 촉진시키고 있었는데 더 많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었답니다. 된 뭐보다 약한 것들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원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은아 요거 regulations를 의미해요. 이거 반복돼서 대명사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약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제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혁신으로 이루어졌대. 와, 진짜 신기하긴 하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먼저 설명할까, 민수야?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시련이 다가와도요. 해결할 방법은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은비나 가은아, 이러한 규제라는 것은 분명히 회사에게는, 기업에게는 실현이 될 수 있었겠지. 근데 거기서 더 발전했네. 예시 한번 가보자. The Dutch flower, 네덜란드의 라는 형용사예요. 네덜란드의 꽃 산업은 제공합니다. 어떤 사례를 제공하죠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례, 어떤 예시를 제공합니다. 근데 얘들아, 쌤은 뭔지 알 것 같아. 이 예시, 이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규제가 더 많았겠지, 얘들아. 근데 규제가 더 많았음에도 수익은 더 많이 났고 혁신도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예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봐볼까요? 제 말이 맞는지 다음 문장에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the companies producing Holland's world renowned, 이게 원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쵸? 수년 동안 회사들은, 근데 어떤 회사들이래? 만들어내는 회사들이에요. 무엇을 만들어내는데요?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 전 세계적으로 renowned한, renowned 무슨 뜻이에요? 저명한. 근데 말을 조금 쉽게 할까? 유명한. 오케이. 네덜란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들과, 맞네 은비나, 네덜란드 튤립 유명하잖아. 그리고 다른 cut flowers라고 해요. cut flowers를 직역하게 되면은 가은아, 잘려진 꽃들인데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화라고 해요. 절화가 뭐겠어? 절단된 꽃들이겠지? 이건 언제 쓰냐면 얘들아, 우리 꽃꽂이 같은 거 할 때 꽃들 이렇게 꽂거나 아니면은 뭐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여기다 꽂아드리잖아요. 꽃이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줄기가. 그게 cut flowers예요. 다른 절화들과 유명한 튤립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 어쨌든 꽃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환경 얘기 나오기 시작한다. contaminating 하고 있었어요. 오염시키다란 뜻이죠.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 국가에, 다시 말하면은 가은아, 네덜란드의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수질 오염이겠네. 그러니까 토양이면은 토양 오염이겠고.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with, 무엇으로 오염시키고 있었을까요? with fertilizer, 비료, 그리고 pesticide, 살충제입니다. 얘들아, side라는 게요,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uicide가 자살하다라는 뜻이고, pest, 이게 해충이라는 뜻이잖아. 해충을 죽이는 것, 살충제. 쉽죠? 아, 여기까지 보니까 예시가 나왔는데요. 네덜란드의 꽃과 관련된 산업들이 나왔어요. 근데 얘들아, 이 산업들이 뭐 하고 있었대?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시키고 있었대요. 비료들과 살충제로. 그럼 당연히 민수야, 규제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근데 쌤이 그림 좀 그려줄게. 왜냐면은 뒤에서 나올 거니까 쌤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이게 땅이라고 한번 봐볼까요? 여기 뭐가 심겨져 있냐면 꽃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꽃에. 여기에다가 어떤 물을 섞어서 주는 걸까, 민수야? 비료와 살충제가 섞여져 있는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 물이 뿌리를 타고 빨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은 물이 퍼질 겁니다. 요렇게요. 그럼 토양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가은아? 비료와 살충제로 토양이 오염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점점점 스며들면서 아마도 민수야, 지하수에도 아마 오염을 끼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끼쳤다라는 내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했냐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카트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실제로 이러한 규제가 들어왔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카트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서 1991년에 네덜란드의 정부가요. 채택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정책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컷,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뭘 줄이려고요? 살충제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정책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까지 줄이려고 했냐면은 2000년까지 절반으로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일치불일치 조심. 그러한 목표는 어디였어요? 맞네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면은 2000년까지 절반으로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려고 했던 목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달성했었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잖아, 가은아. 2000년까지 페스티사이드, 살충제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걸 마침내 얻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실제로 2000년까지 절반으로 살충제의 사용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규제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규제가 뭐냐면 살충제 사용을 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규제가 들어왔네. 그러면 여기서 좌절하면 어떻게 될까, 은빈아? 그 꽃산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죠. Facing increasingly strict regulation, greenhouse growers realized they had to develop new methods if they were going to maintain product quality with fewer pesticides. 이러한 걸 마주했을 때, 분사구문이네. 무엇을 마주했을 때야? 점차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살충제 사용 줄이세요 라는 그러한 규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온실 재배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은아, 온실 재배자는 쉽게 말하면은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실내에서 꽃을 기르는 분들을 온실 재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실 재배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 대시 생략됐네요. 그들이 뭐 해야 했었을까? 그들이 발전시켜야만 하는구나. 자신들이 만들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이노베이션입니다. if 만약에 이러하다면 만약에 뭐 하려면은 자신들이 유지하려면요. 무엇을 유지를 해요, 은빈아?
제품의 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은아, 질 높은 꽃을 의미하지 않을까? 질 높은 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하려고 한다면 무엇으로? 살충제 사용들을 거의 하지 않고, 맞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느니까 살충제 사용들을 거의 하지 않고 질 좋은 꽃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온실 재배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혁신이 나올까요? In response.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온실 재배자들이죠. 바꿨습니다. To a cultivation method. 어떤 경작 방법을 바꿨어요. 재배라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재배 방법을 바꿨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림 하나 더 그릴 거야, 민수야. 예전에 어떻게 꽃을 키웠는데 그냥 땅에다가 꽃을 심었어. 그랬더니 뿌리를 타고 살충제들이 토양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하수로 스며드니까는 수질오염과 토양 오염이 됐었지. 그런데 어떤 재배 방법으로 바꿨냐면은 that 주격관계 대명사 네 맞네요. 위치로 바뀌어도 상관없죠? 사물이니까요. 뭐 하는 방법인데요? circulate입니다.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바꿨대요. 무엇을? 물을 순환시키는데 어디에서 진짜 closed랑 떼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닫힌 거니까 폐쇄 루프라는 건 본다라는 뜻이에요. 가은아. 폐쇄 순환 체제들을 폐쇄 순환 체제들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경작 재배 방법으로 바꿨고요. 뭔지 설명해 줄게. 그리고 두 번째 병렬이네요. circulate, growth. 기르는 재배 방법인데 꽃들을 어디에서 길러? 여기가 좀 이상할 걸 얘들아? rock이라는 거는 바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위 암자를 써서 암. 울은 양털을 의미하는 거죠. substrate입니다. 요거는 재배판인가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니까. 암모 재배판에서 꽃들을 기르고 폐쇄순환 체제들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재배 방법으로 바꿨다.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떤 혁신이 나왔을까? 잘 봐봐.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의 재배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잘 봐. 이거 흙 아니다, 민수야. 이거 흙이 아니라 양모 재배판인데요. 원뜻으로 할까?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은데 배양판이라고 할까요? 원뜻으로 하는 게 낫겠네. 양모 배양판.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인공토양이야. 그러면 느낌이 살살 와요. 인공토양이니까는 실제 흙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토양 오염도 줄일 수 있겠지. 여기에다가 꽃을 심는 거야. 여기에다가. 그리고 뿌리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리고 재밌는 거는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들아? 순환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주잖아. 그럼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나가요. 이런 식으로 물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럼 봐봐봐. 물이 지하수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야. 여기에서만 물이 도는 거고 물을 갈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가짜 인공토양을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재배 방법을 바꿨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배 방법으로 바꿨다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그리고 물이 순환된다라는 거는 그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걸 의미하고요. The new system not only reduced the pollution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it also increased profits by giving companies greater control over growing conditions. 완전 다 묶어버려야 되는 문장이네. 이러한 새로운 체제는, 이게 뭐겠어? 요거. 이러한 새로운 체제는 뭐 했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reduced, 줄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맞지? 오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어떤 오염인데? 방출이 되는 오염이야? 어디로 방출되는 오염일까? 환경으로 방출되는 오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 맞는 말이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은 줄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환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오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체제는 또한 증가시켰습니다. 무엇을? 수익을 증가시켰어요. 네, 됐네요. 됐네. 수익을 증가시켰습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회사들에게 무엇을 제공한 거예요? 더 거대한 통제권을 제공했대요. 오버. 뭐와 관련해서? 성장 조건들. 성장 환경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성장 조건들과 관련해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사들에게 더 큰 통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수익성을 증대시켰다.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일까, 가은아? 회사들에게 통제권을 주었다는 것은 야, 살충제 사용 줄이라고 했어. 와 같이 회사에게 통제력을 주었다라는 거네요. 정부가 통제력을 회사에게 행사함으로써 성장 조건들과 관련해서 수익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오염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방식이 바뀜으로써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reduced, 줄어들었고 수익은 증가했다라는 게 바로 새로운 혁신의 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2번이었고요. 쉬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게 32번입니다. (32번은) 미리 예시 들고 갈게요.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고. 32번은 빠른 결과대 기울여진 시간이에요. 빠른 결과대 기울여진 시간. 쉬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예시는 던지고 갈게요. 우리 가은이, 은빈이, 민수, 제가 쓰는 컴퓨터가요. 하드가 날아가 봤다고 생각해 볼까요? 데이터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데이터 복구를 맡겨야 되는데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한번 봐볼게요.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5만 원을 받고 데이터 복구를 하루 만에 해줄 수 있대.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초보자래. 가격은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데이터 복구하는데 5일이 걸린다고 한대요. 그럼 봐봐.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아? 가은이는 누구한테 맡길래? 그렇지. 은빈 씨는? 민수는? 나도 A거든. 근데 이 질문은 그게 반대야. 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른대. 에? 왜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한테, 여기 직접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A한테 맡기면요. 뭐야? 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야, 그럼 되게 쉬운 일인데? 내가 할 걸 그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빠른 결과와 기울여진 시간이라는 게 주제 속에서 같이 보일까요? 이건 빠른 결과네. 하루 만에 나오니까. 근데 기울여진 시간은 더 여기가 기네. 사람들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B를 골라요. 왜? 기울여진 시간이 더 높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더 노력도 많이 했겠지? 그러면 하루밖에 안 걸리면은 뭐야 노력도 안 하고 대충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B를 선택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안 어려워요. 가봅시다. It's hard to pay more for the speedy but highly skilled person simply because there's less effort being observed. 주제문처럼 보면 딱이겠네. 그치? 좀 어렵네요. 돈을 지불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건 어려워요. 누구에게요? 정말 빠르지만 매우 능숙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지불하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simply because 단순히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there is less effort 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노력인데 being observed 그렇지. 관찰이 되는 목격이 되는 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능숙한 사람에게 일 맡기는 거, 돈 주는 건 좀 그런데요. 와, 되게 반전 아니에요? 관찰이 되는 노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가은아? 되게 빨리 일 처리를 해. 그래서 하루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기울여진 노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능숙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불 안 하려고 해요. 되게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과는. Two researchers, 두 명의 연구자들은 이전에 했습니다. 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속에서 그 연구자들이에요, 은빈아. 그 두 명의 연구자들이 물어보았대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자신들이 지불할 것인지 물어봤대요. 헷갈릴까봐 그냥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they는 two researchers. 이 약자로 그냥 쓴 겁니다. 여기서의 they는 people이지 그냥 사람들. 두 명의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사람들이 지불할 건지 물어봤어요. For data recovery. 데이터 복구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던 연구를 했습니다. They found that 그 사람들은 이거 당연한 내용 나와요, 가은아. 사람들은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두 명의 연구자들은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죠? 사람들이 당연한 거야. 지불할 거다. 조금 더 많이 지불하지 않을까요? 뭐와 관련해서요? 더 많은 양과 관련해서요. 뭐의 양인데? 복구된 수동 민수야. 복구된 데이터의 양이 더 많으면 돈을 조금 더 지불할 거 알아냈습니다.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데이터 양, 복구된 양이
조금 더 많으면 더 많이 지불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느낌 잘 잡으라고. 복구된 데이터의 양이 조금 더 많으면 돈을 조금 더 지불할 거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요. 하지만 what they were most sensitive to. 불완전한 문장 보일까요? what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없죠?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불완전한 문장 맞고요. 지금 뭐로 나왔냐면 문장이 주어로 나왔어요. 문장이 주어일 때 수일치 단수 계열 맞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what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더띵 위치나 대수로 바꿔 쓰게 되면 여기서의 대시나 위치 앞에 보여? 선행사. 앞에 명사 등장했지? what은 선행사 안에 품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의 대시나 위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고 민수야. But 그러나 what they are most sensitive to.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연구 대상의 사람들이었네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The number of hours. 시간들의 수, 즉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였습니다. The technician worked. 조심하자 얘들아. 선생님, 네. 기술자가 일했다. 동사의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죠? 이거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럼 위치 나와도 되는 거네요. 잘못 짚으셨어요. 응? 왜요? 왜냐면 worked라는 건 얘들아 아주 순수한 자동사예요. 그러면 다시 자동사 뒤에는 오히려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네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가 깔리고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자동사 자체는 요렇게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이거든. 결론! 여기가 지금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계열이 생략이 된 게 아니라 뭐가 생략됐냐면 바로 시간 선행사를 끌고 나오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이 된 거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위치가 생략된 게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계열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실험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술자가 작업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느낌이 올까? 첫 번째 문장이랑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초보자는 관찰되는 노력이 많겠지.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하지만 능숙한 전문가는 빨리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관찰되는 노력이 없으니까 시간도 그만큼 많이 안 걸릴 거야. 하루 걸릴 거야. 사람들은 여기에 더 예민했대요. 뭐야? 대충 한 거 아니야? 내 돈 아깝네. 하루 걸리는 걸 5만 원을 태웠다고? 그러면은 그냥 며칠 더 걸리는 거로 할 걸. 되게 역설적이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같은. When the data recovery took only a few minutes, willingness to pay was low.
But when it took more than a week to recover the same amount of data, people were willing to pay much more. 이러이러했을 때 그 데이터 복구가 오로지 딱 몇 분이 걸렸을 때 와우. 딱 몇 분이 걸렸을 때 willingness, 의지는 뭐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까? 지불하려고 하는 의지는 당연히 어땠을 것 같아? 당연히 낮았겠지. 왜? 왜 낮았을 것 같은데 민수야? 아니 몇 분밖에 안 걸린다며. 그러면 아까 나왔던 the number of times 시간의 수가 굉장히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분밖에 안 걸리면은 노력이 많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불하려고 하는 의지가 낮았고 반대로 그러나 when it took more than 시간이 걸렸을 때 뭐뭐 이상으로 시간이 걸렸을 때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뭐 하는데 복구하는데 똑같은 양 일치불일치 조심 은빈아 데이터 양이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수리하는데 복구하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때 사람들은 비동사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는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기꺼이 지불하려고 했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봐봐요. 쉽잖아요. 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노력을 더 많이 했겠는데 그러면 돈 값어치 하는데 네 이렇게 됐어요. Think about it. 근데 좀 이상하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은 그 실험 연구 대상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지불하려고 했던 거다. 더 많은 돈을 누구에게 지불하려고 했던 거야? 더 속도가 느린 서비스에다가 지불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결과는 어떤데?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더 느린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했던 거야. 뭔 소리야? 어쨌든 데이터 복구는 다 되는 거잖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에다가 더 지불하려고 했대.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when 이러이러할 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건데 노력을 뭐뭐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냐면 결과보다 이거요? 노력을 결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때 즉 몇 날 며칠 걸리는 게 더 중요하지 내 돈값 했네 라고 할 때 되게 웃겨요. 우리가 뭐에다가 지불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무능함에 지불하는 거예요. 맞잖아.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왜 초보자한테 맡겨? 우리는 무능함에 지불하는 게 맞네요. 비록 it is actually rational. 근데 왜 그러는 줄 알아? 비록 실제로 이것은 참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맞는 말이잖아, 은빈아.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이니? 전문가한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지. 비록 이것이 실제로는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냐면은 we feel 우리는 이렇게 느껴요. 더 합리적이라고 느끼고요. 왜? 내 돈값 했네. 야, 같은 5만 원이면은 몇 분 안에 하는 거면 내가 집에서 하지.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편안해하고 그리고 더 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에다가 지불하는 거라고요. 또 나온 거지. 다시 한번 무능함에 지불하는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이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였었죠. 왜냐면 나나 민수나 은빈이나 가은이가 다 A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왔던 실험 대상들은 그렇지 않았었죠.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 여기 우리 자체도 더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고 더 편안해할 수 있더라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이게 32번 지문입니다. 쉽다 그랬었죠? 그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나왔다. 두둥. 나왔어. 33번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류의 내용이거든요. 정말로 좋아하는 부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지. 뭘 아냐면은 선생님 해석할 때 가끔 감정 막 쏟아붓는 거 알지, 가은아? 막 감정 쏟아붓잖아. 근데 나는 이거 엄청 감정을 넣으면서 읽었고 상국동에서 2학년들이 벌써 이거 수업했거든요. 34번, 33번. 진짜 감정 많이 부여했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화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루한 내용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곧 이렇게 되실 거거든요. 아니, 벌써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선빈아. 주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우리.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커트의 내용이 좀 이쁠 것 같습니다. 가자. 나 여쭤볼 거야, 여러분한테. In adolescence, 청소년기에 many of us, 우리들 중에 대다수가 이런 경험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험이죠? Falling under the sway. sway는 영향력이란 뜻이에요. 영향. 어떤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민수야? 빠졌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영향에 빠졌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무엇에? 멋진 책이나 멋진 작가의 영향을 받았었을 수 있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냥 여쭤볼게요. 이런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상국동에 있는 어떤 학생이 저는 책은 아니고 영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저에게 참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수는 이런 거 뭐 있어요? 그래요? 은빈이는? 깊이 있게 감명받은 거 있을까? 딱히? 가은이. 아바타 1을 되게 감명 깊게 그렇지. 그때 몇 살이었어, 가은이? 저 그때 본 건 아니고 다시. 그랬어. 그치. 감명 깊게 볼 수도 있지. 그 웅장함이라든지. 선빈이는? 대표적인 건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책 때문에 깊은 감명을 받은 책들도 많이 있고, 저는 보통 모의고사 지문에 많은 감명을 받죠.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대? 우리가 이렇게 돼요. entranced 돼요. 원래 entrance라는 거가 사로잡다, 매료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이게 가장 예쁜 뜻이겠네. 어떤 영향력 아래에 빠져서 우리는 사로잡히게 돼요. 뭐에 의해서요? 참신한 생각들. 어디에? 그 책 속에 참신한 생각들에 사로잡힌대. 맞아. 우와,
진짜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을까? 와, 진짜 표현 너무 예쁘다. 우린 이렇게 됩니다. And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열려있다. 우리가 많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to influence 영향을 받도록 어떤 영향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의 접촉들 얘들아 이러한 초기의 접촉들이라는 건 뭐겠어? 앞에 나왔던 거 사춘기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정말 영향을 받은 경험 있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난 것들인데 나오네 멋진 사상들 그러니까 어떤 책 속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 속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멋진 생각들과 우리가 만났었을 때 그런 멋진 생각들과 이러한 초기의 만남이라는 것들은 sink deeply into our minds 원래 sink라는 게 가라앉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멋진 생각들과 함께 이러한 책 속에 빠졌던 것은 깊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라앉았어요. 뭔 소리야 이게? 깊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가라앉았다? 결론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결론이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이러한 초기의 접촉이라는 것들은, 마주함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저 깊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뭐가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되어 주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과정들의 한 부분이 되었죠. affecting us.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수십 년간 영향을 끼쳤죠. 뭐 한 후에 우리가 흡수한 후에 즉 우리가 받아들인 후에 그런 멋진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카트만 더 가고 정리해 줄게요.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것들 이게 뭘까? 우리의 저 깊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앉은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들 이게 우리의 사고 과정이 됐다 그랬잖아. 그러한 영향력들은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정신적인 환경을, 즉 생각, 우리의 생각을 풍족하게 해주었어요. And 그리고 in fact 실제로 우리의 지능이라는 것은 뭐에 의존하냐면 이런 능력에 의존해요. 어떤 능력? 흡수하는 능력이요. 어떤 교훈들과 생각들인데 누구의 교훈들과 생각들이냐면은 이런 사람들 who are older and wiser 더 나이 많으시고 더 현명하신 분들의 생각들과 교훈들을 흡수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뭔 소리였었지? 정리 싹 한번 해볼까? 우리가 청소년기예요. 어떤 책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그런 게 딱히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 책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나왔었지요. 그 책 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과 마주했던 것은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가은아, 결론은. 그리고 사고 과정의 한 부분이 된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셰익스피어 극작가의 그 단편 시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네트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소네트 시집에는 다양한 짧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야,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글을 썼을까?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 갖고 제 사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선비나 나도 말을 저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강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저의 사고 과정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해석이 아니라 말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이랐던 것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환경을 풍부하게 해줬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풍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참 많이 발전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능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이나 교훈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달려있대. 뭐가? 지능이라는 거. 혹시 제 수업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능이 뛰어나신가요? 요 문장이 왜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반전이 생긴다. 반전은 뒤에예요. 어렸을 때 어땠다고 민수야, 가은아, 선비나, 은비나? 어렸을 때는 어떤 책에 의해서 우리가 감명을 받았었고 그러한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정도로 매우 개방되어 있다 그랬지. 근데 여기 문장이 무서워. 무섭다 그랬어, 여기 문장이. Just as. 무서워야 돼. 마치 이런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체가 tightens, 굳어지는 것처럼, 경직되는 것처럼 with age. 나이가 들면서 민수야, 신체가 굳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뒤집어 버려야지 내용 슬슬.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가 굳어지는 것처럼 so 이것도 이러이러해요. 뭔 소린데? 앞에 내용 그대로 받는 거야. does 다음에 얘가 주어지 의문문 어순으로 지금 도치가 된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do you study처럼 여기에 tighten with age 얘가 생략이 됐네요. 이게 도치 아니에요? 의문문 어순으로 부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Does he come here? 그 사람 여기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뒤집어 버리는 거지. 마치 신체가 나이를 먹으면서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나이 먹으면서 굳어집니다. 아, 요거네. 이게 청소년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고? 마음도 굳어져요. 굳어짐. 즉
open의 반대. 아까 so open to influence 이렇게 있었죠? 마음의 문은 닫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민수야, 애기들이 꽃 하나 바꿔도 되게 좋아하지 않아? 애기들이 조그만 추파추스 하나 바꿔도 되게 기뻐해. 와 이거 봐봐봐 하면서요. 근데 우리 그거 받으면은 네 고맙습니다는 하겠지만 진짜 그거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책에 의해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마음의 문이 점점 더 닫혀지네요. 그리고 또 나와 substance.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감각 오브 위크니스, 약함, 약점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약한 감각과 우리의 취약성이 나약함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게 더 쉬우면 우리의 나약함과 취약성이 장려하는 것처럼 이런 욕망, 무엇인가 배우도록 장려하는 것처럼 그게 뭔 소리지? 아, 맞아. 나는 공부를 못해. 아, 나는 영어에 좀 약해. 그럼 나는 더 배워야 되겠는데? 이러한 욕망이 배우도록 장려하는 것처럼 또 뒤집어졌어. So, thus our creeping sense of superiority slowly close us up to new ideas and influences. 또 도치된 거고 은빈아. 요만큼이 주어예요. 그리고 여긴 이번엔 동사 원형 나와 있지 가은아. 생략 안 됐지? 왜? 반복된 게 없어. 생략 안 시켰어. 그래서 이건 반복돼서 생략시킨 거고. 실제로 이러합니다. 뭐가? 뭐 하는 거야 이거? 크립이라는 게 기어오르다거든요. 느낌 살려볼까? 스물스물 기어오르다예요. 천천히 기어오르다. 천천히. 선민이 안 써도 돼? 그래, 워낙 잘하셔요.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우월성이 점점 우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영향력들에 우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close off 사이에 us 들어갔습니다. 대명사의 자리는 이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위치 잘 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이런 분이에요? 좀 컸다고 우월하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수업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마음도 굳어지고 우월감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다 큰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성인이야? 그래? 새로운 생각과 영향력과 관련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는 이게 이렇게나 무섭던데 이 지문이. 쓰라는 거 아니야. 안 써도 돼.
Some may advocate that we'll become more skeptical in the modern world, but in fact, a far greater danger comes from the increasing closing of the mind that burdens us as an individual as we get older and seems to be burdening our culture in general.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옹호할 수 있겠지. 이게 원래 원뜻.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겠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뭐라고 말할까? 이러한 상황에서라고 또 얘기했어. 이러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 우리 모두가 더 회의적이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현대 세상에서 더 회의적이 되는구나 라고 누가 말하겠지. 무슨 말이야, 민수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삭막해져 가네. 사람들이 점점 자신만 아네. 사람들이 점점 냉담해지고 있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있어 라고 누가 말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말이야. 거기서 안 끝나. 훨씬 더 큰 비강부 머치 스티븐 벌랏 훨씬 더 큰 위험이 오고 있어요. From the increasing closing of the mind. 무엇으로 오는 거야? 점점 더 닫히는 과정에서 훨씬 더 큰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의 닫힘인데? 우리의 마음의 폐쇄에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나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큰 위험이 오고 있다고.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동심? 그거 옛날 말이지. 누군간 이렇게 옹호하겠지?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 닫혀나가는 마음 속에서 더 큰 위험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새로운 생각이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첫 번째 카트의 마지막 문장 있지. 이게 왜 나왔는 줄 알겠어? 나이 드시고 현명한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줄어들어. 왜? 이분들이 제공하는 생각들은 뭐겠어? 새로운 생각과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머리 큰 것 같다고 해서 새로운 생각과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선생님의 말과 관련된 생각을 아예 안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다 지들만 아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닐까? 더 큰 위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요. 안 무서워요? 나만 또 무서워요 또? 나만 또 무서운 것 같고. That. 그러한 마음은 뭐냐면 주관대예요. 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네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마음이에요. As individuals, as 개인들로서 우리가 참 나이 들어갈수록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마음에 점차적으로 닫혀나가는 것으로부터 더 큰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개인으로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점점 닫히는 마음 속에서 더 큰 위험이 오고요. And seems to be burdening our culture in general. 그리고 이것도 무서운데 뭐처럼 보이냐면 민수야, 이제는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문화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여기 모였었다고 가하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마음이었어. 이젠 뭐야? 우리의 문화에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문화에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무슨 말인 줄 알아? 야,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 이렇게 된다고 해봐봐. 마음이 벌써 굳어진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었어? 혹시 이러한 생각이 크리핑하고 있어요? 스물스물 자라고 있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현명한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싶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맡겨야 돼요. 우리 문화 앞으로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통렬하게 지금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무서운데요. 민수야, 이거 확 와닿는 거 없어? 마음의 문이 닫힌 거야? 난 볼 때마다 해설할 때마다 그렇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예시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벌써 그럴 수도 있고 저도 벌써 마음의 문이 닫혔겠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른 찾아보세요. 얼른 찾아봐. 그래야 뭔가 생각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생각 과정이 바뀔 수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얼른 찾아보시고 우리의 무덤이란다. 우리의 문화에 괜히 부담감을 주지 마. 대한민국 문화에 부담감 주지 마시고 마음의 문 닫지 않도록 해보셔요. 여기까지가 3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34번으로 할 건데 용량 관계상 영상 잠깐 끊고 들어가겠습니다.